응급실의 차가운 공기 속 그녀는 흐릿한 시야로 자신의 곁을 지키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창밖에 새벽빛이 잠든 팀장님의 얼굴을 비추자 그는 더 이상 냉철한 상사가 아닌 한 남자, 공지혁으로 보였습니다. 어쩌면 좋죠? 흔들리지 않겠다. 다짐했던 마음이 집에도 가지 않고 밤새 나를 간호해준 이 헌신적인 행동 앞에서 힘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는 팀장의 책임감이라 스스로를 속일지 모르지만 이건 명백한 사랑입니다. 오직 나에게만 향하는 따뜻한 사심입니다. 이런 오해 가득한 감정의 시작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간절한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다. 고다림의 눈앞에 드러난 공지혁의 모습은 그동안 그녀가 쌓아 올린 단단한 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말라고 했던 그의 잔인한 경고는 사실 나는 당신에게 흔들리고 있다는 외로운 고백이었을까요? 팀장님은 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합리화를 거쳤습니다. 우리 팀 팀원이야. 빚을 갚을 때까지 내 거야. 하지만 집에도 가지 않고 내 옆을 지킨 이 행위는 그 모든 논리를 부수고 가장 순수한 감정의 영역으로 뛰어든 사건이었습니다. 병실을 나서려는 고다림을 강경민 대리가 기다립니다. 공 팀장님, 어제 내내 고다림 씨만 걱정하셨어요. 이 말 한마디는 고다림의 마음속에 가장 위험한 불씨를 지펴버렸습니다. 그는 나를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팀장님에게 나는 단순한 팀원이 아닙니다. 그에게 나는 이미 소유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이제 어쩌죠. 그의 눈빛이 스칠 때마다 나의 애 엄마라는 위장이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이 미칠 듯한 설렘이 나의 생존을 위협합니다. 김선우의 날카로운 질문이 두 사람의 관계를 겨냥합니다. 너랑 공 팀장, 절대 평범한 팀장이랑 팀원처럼 안 보였어. 주변의 시선은 가장 정확한 레이더입니다. 고다림은 심장이 쿵 떨어지는 아찔함을 느꼈습니다. 그의 질투, 그의 보호 본능이 이미 팀원들 사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 된 걸까요? 아니면 선우의 눈에만 그토록 위험하게 비친 걸까요? 공지혁은 끝까지 이 감정의 정체를 부정하고 싶을 것입니다. 자신의 냉철함이, 자신의 완벽함이 무너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의 독백처럼 떨어져 있어도 신경 쓰는 그의 마음은 이미 나의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고다림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아슬아슬한 관계를 혼자 감당하지 않기로, 자신이 의지가 되고 힘이 난다는 진실된 감정을 그에게 털어놓기로. 하지만 진실을 아는 그녀와 달리 그는 여전히 불륜이라는 금기 속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그의 괴로움은 나에게도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팀장의 책임감과 남자의 순수한 애정 사이에서 그는 밤낮 없이 갈등합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나를 향한 그의 거부할 수 없는 화학적 작용의 결과였습니다. 이제 이 충돌은 더 큰 위기로 폭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캠페인 출장, 하늘은 잿빛으로 변했고 굵은 빗방울이 산속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고다림은 결국 쓰러졌고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공지혁의 머릿속은 단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다림을 잃을 수 있다.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근본적인 공포였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정신없이 비를 맞으며 산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의 셔츠가 빗물로 무겁게 젖어갈수록 고다림을 향한 그의 마음은 더욱 선명하게 타올랐습니다. 공지혁이 쓰러진 고다림을 극적으로 발견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 대신 강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그때 또 다른 목소리가 들립니다. 고다림, 위장 남편 김선우였습니다. 그 역시 빗속을 헤매며 고다림을 찾고 있었습니다. 두 남자는 고다림을 사이에 두고 보이지 않는 영역 싸움을 시작합니다. 법적인 명분은 김선우에게, 하지만 위기에서 그녀를 구출한 감정적 소유권은 공지혁에게 있습니다. 고다림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누가 내게 더 진짜 필요한 사람인지 그녀의 마음속 저울은 이미 공지혁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채 공지혁은 고다림을 안쳤습니다. 숨 막히는 긴장감 속 그는 충격적인 고백을 던집니다. 나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것은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자신을 향한 마지막 경고이자 곧 터져 나올 감정 폭발에 대한 최후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기에 금기를 깰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듯 보였습니다. 고다림은 눈을 감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의 고백을 받아들였습니다. 비극적인 상황은 사랑의 감정을 더욱 응축시키고 격렬하게 만듭니다. 고다림은 공지혁의 품에 안겨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친 폭풍 속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피난처를 만난 것처럼 그녀의 위장 신부는 이 감정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생존을 위한 거짓말이 그녀의 진실된 사랑을 막고 있는 잔인한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었습니다. 팀장님도 애 엄마도 아닌 그저 사랑에 빠진 남자와 여자로 단 한 순간만이라도 위험한 키스가 끝난 직후 산속의 긴장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선우가 고다림의 손을 잡고 이 상황을 끝내려 했을 때 공지혁이 분노로 가득 찬 눈으로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김선우의 외침은 단순한 질문이 아닌 내가 그녀의 남편이다라는 강력한 법적 명분의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지혁은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가짜 남편의 손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길 수 없다는 순수한 소유욕이었습니다. 두 남자의 눈빛이 허공에서 충돌했고 고다림은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무게에 짓눌렸습니다. 이 폭풍우 같은 삼각관계는 이제 되돌릴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결국 고다림은 김선우의 손에 이끌려 산속을 빠져나왔습니다. 공지혁은 차마 그들을 뒤쫓아 갈 수 없었습니다. 가짜 남편의 명분을 이길 수 없다는 쓰라린 패배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절망적인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유부녀에게 감정을 폭발시키고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에 대한 자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욕실의 차가운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감정적 균열을 상징하듯 거울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쨍그랑 거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공지혁의 내면 또한 이미 부서져 버린 뒤였습니다. 거울이 깨지자 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이성과 논리가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이 사랑이 금기된 불륜일 것이라는 오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스스로의 비난은 사랑하는 감정만큼이나 그를 괴롭혔습니다. 이 충격적인 감정 폭발은 그를 회사에서 멀어지게 했습니다. 결국 공지혁은 병가를 냈습니다. 자신을 파괴하는 이 감정에서 도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공지혁의 부재는 고다림에게 더 큰 공백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냉랭함 속에서도 안정감을 느꼈던 그녀는 이제 의지할 곳을 잃고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이 왜 갑자기 그녀는 거울이 깨지던 순간 자신을 향한 그의 절망감을 잃지 못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심각한 내적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녀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고다림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생존만큼이나 그의 존재가 절실하다는 것을.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주소를 물어봅니다. 고다림은 병가를 낸 공지혁의 집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연 그는 놀라움과 경계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남편도 당신 여기 온 거 압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공지혁은 그녀가 이 위험한 행동을 멈춰주기를 바랐습니다. 불륜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들 사이에 놓인 금기를 스스로 깨지 않기를. 하지만 고다림은 자신을 향한 그의 감정이 얼마나 순수한지 알기에 이 도덕적 딜레마를
정면으로 돌파하려 합니다. 세상은 그걸 불륜이라 하죠. 공지혁의 냉정한 경고에도 고다림은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저는 그냥 의지도 되고 힘도 나고.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유일한 구원이었습니다. 공지혁은 그녀를 돌려보냈지만 그녀의 간절한 고백은 그의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그녀의 절박함이 오히려 그의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고다림이 떠난 뒤 공지혁은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욕실 거울을 깼던 그 분노가 이젠 절망적인 한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건 단지 잠시 스쳐가는 화학적 작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절박함, 그녀의 작은 몸짓 하나까지 그의 모든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을 직시합니다. 흔들려, 나도. 그는 이 독백을 통해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부녀를 사랑하는 금기를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공지혁에게 커다란 해방감이자 동시에 끔찍한 파멸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처럼 고다림을 향해 돌진할 것입니다. 더 이상 팀원이라는 핑계도 빚이라는 합리화도 없습니다. 오직 남자 대 여자로서의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공지혁의 이 흔들림 선언은 고다림의 위장 신분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는 고다림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위장 남편 설정에 대해 깊이 파고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김선우와 유하영의 관계, 그리고 고다림이 그토록 이 관계를 지키려는 이유까지. 그녀의 생존을 위한 위장이 결국 그들의 사랑을 위한 진실 추구의 반가소해가 된 것입니다. 공지혁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제 그녀의 비밀에 한 걸음씩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이 위험한 로맨스는 주변 인물들까지 모두 끌어들일 것입니다. 공지혁의 정략 결혼 상대인 유하영은 이 불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김선우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설 것입니다. 꼬일 대로 꼬인 사각관계는 이제 풀리지 않는 매듭이 됩니다. 그리고 고다림의 유부녀 오해를 굳건히 믿고 있는 마더TF 팀원들은 이들의 아슬아슬한 관계를 보며 의아함을 금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을 지켜주는 사람은 나 하나면 좋겠다. 이 독백처럼 공지혁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고다림의 곁에 서기로 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감정을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부녀라는 오해 때문에 그의 사랑은 더욱 아프고 더욱 절절할 것입니다. 다음 회차에서 공지혁은 고다림의 손을 잡고 모든 오해와 금기를 넘어설까요? 아니면 그의 흔들림은 더 큰 파국을 불러올까요? 사랑과 금기 사이 멈출 수 없는 파국이 바로 코앞에 닥쳐왔습니다.